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어공학 과목의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 수업. 자, 제가 제어공학의 입문 수업을 왜 하느냐. 자, 전기를 갖다 지금 처음 접하시는 그 비전공자, 제어공학이라는 과목이 이게 상당히 낯설은 과목이죠. 왜 그러냐면 이 제어공학이라는 게 실제 여러 가지 제어 장치를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은 특히 낯설죠. 모든 용어가 낯설고 그 장치들의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비전공자뿐만 아니고 전기를 전공한 전공자들도요, 사실 제어공학이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입문과정 통해서 본 수업하기 전에 조금 더 기초 용어를 좀 적용시키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초적인 수학 부분을 갖다가 좀 내용을 파악하고, 그래서 본 수업할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서 제가 제어공학을 갖다가 입문과정을 갖다가 지금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어공학 입문과정에 우리가 수업의 목표는 뭐로 잡으면 된다면, 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제어장치는 우리한테 상당히 생소한 장치다. 거기에 따른 모든 공학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수업 내용 자체가 상당히 낯설다. 그걸 갖다 우리가 좀 약간 더 친밀감 있게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자. 그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목표만 달성하면 이 수업은 상당히 알찬 수업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제어공학은 우리한테 약간 생소한 과목이 아니고, 앞으로는 제 수업을 통해서 입문과정을 끝나고 나면 제어공학의 본 강의는 상당히 익숙해진 과목이고, 그렇게 어려운 과목까지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 정도까지만 접근하셔도 우리 수업은 충분히 목표 달성을 하고도 남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제어공학의 이제 입문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렇게 아주 길게 수업은 안 할 거예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간단 명료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제어공학 입문 수업을 하기 전에 제어공학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냐? 제어공학의 학습 방법. 자, 첫 번째, 제어공학은요, 다른 과목하고 달리 특히 전기 수학이, 기초 전기 수학이 상당히 강한 과목이에요. 아마 전기기사 과목 중에서 이 제공학 과목 자체가 다른 과목과 달리 유달리 아마 수학이 좀 많이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 좀 약하신 분들이 처음에 고전하는 부분이 바로 수학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건데 제공학을 갖다가 학습 방법을 갖다가 가장 효과적이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초 전기 수학 강의를 반드시 수강한 다음에 학습한 다음에 제공학에 입문하자. 아마 기초 전기 수학도 제가 수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초 전기 수학 할 때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물론 다른 과목에서도 기초 전기 수학이 필요한데 그것도 방에 들어가고, 특히 초점을 맞춘 게 이 제어공학에 들어가는 전기 수학을 내가 많이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기초 전기 수학을 반드시 수강한 다음에 제어공학 쪽을 입문하는 게 제어공학을 공부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도 전기 수학을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제어공학 요 입문하기 전에 먼저 전기 수학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제어공학을 공부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한마디로 욕하면 제어공학 흐름이다. 왜 그러냐? 실제 제어공학은 제어장치를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일반 사람도 그렇고 전기공학을 공부한 사람도 제어공학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어장치는 그만큼 어렵거든요. 우리가 간단한 제어장치인 커피 자판기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제어장치인 미사일 추적하는 레이더망,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어공학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제어장치조차도 우리한테는 좀 생소해요. 그죠? 일반 사람이 접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제어공학은 흐름이다. 실제 제어장치 원리를 알자고 노력을 하자. 물론 교과적으로 배우니까 제어장치의 실제 구조를 알고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건 사실 힘들죠. 우리는 수업을 교과서로 수업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마인드 자체는 우리가 생각 자체는 실제 제어장치의 원리를 배워보자. 그죠? 생각을 어떻게 해놨다가 틀린 거야. 제어공학 이런 거 갖다가 자격증 한 종목으로 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실제 제어장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접하는 거하고는 또 틀린 거죠. 생각 자체가. 학습 효과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로보다도 오히려 출제 빈도수가 많다. 문제수가. 자, 실제로 우리가 회로하고 제어는 한 묶음이야. 기사 기준 했을 때. 그랬을 때 회로는요, 20문제 중에서 오히려 8문제 나와요. 많아봤자 10문제. 그러니까 50%못 넘는 얘기죠. 실제로는 거의 8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8문제는 40%밖에 안 돼.
근데 제호과학은 오히려 10문제, 12문제, 많게는 12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많게는 13문제, 14문제까지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요 부분이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회로보다도 오히려 출제 문제수가 많다. 자, 제가 수업할 때 회로 이론도 제가 수업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수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회로보다도 제호과학의 실제 출제 문제수가 많다? 그러면 회로보다도 우리가 제호과학을 더 치중해서 공부해야 되는가? 자, 일단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제 생각에는 비록 회로가 제호과학보다 문제가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회로를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결과론이고, 자, 회로는 모든 과목의 기초가 돼버려. 전기기 공부할 때도 회로가 기본이 되는 거고, 전력 공부할 때도 회로가 기본이 돼요. 더군다나 실기 공부할 때도 회로가 기본이 돼.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과목에 공통으로 들어간 게 회로냐. 그러면 여기서 회로 문제수가 적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는요,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는 회로를 많이 치중해야 돼. 회로를 또 잘 알아야 제공학도 원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학조차도 회로가 기초가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평상시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회로를 많이 치중을 하세요. 제공학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회로를 갖다가 집중해서 투자하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회로 제어에서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제공학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회로를 공부 많이 해뒀다가 이제 시험 마지막 부분, 그죠? 예를 들어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제어과학 쪽에 약간 치중을 해줘야죠. 그래서 점수를 끌어올려줘야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회로가 적게 나고 제공이 많이 한다 해서 제공에 먼저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로 시간을. 회로 쪽에다가 6대4로 투자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쪽에서 6대4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아시겠죠? 제어과학이 많다고 하지만 문제가 많다지만 기본은 회로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요 구성을 보면 제어공학의 문제 출제 그 개수가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제어공학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야 회로 제어에서 점수가 높게 우리가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 세 가지 요 원리에서 제어공학 학습 방법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요 세 가지 명심해 두시고.